자, 여기까지는 OPMF에 대한 굉장히 기본적인 개론이었고요. 이제부터는 OPMF를 사용한 회로가 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그젬플들을 배울 겁니다. 여기서 배운 이그젬플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로를 설계하게 된다면 시스템적으로 만약에 설계한다면 이런 것들은 많이 쓰이게 되는 회로들이니까 좀 참고해서 배우도록 합시다. 여기선 논인버팅 앰플리파이어를 얘기합니다. 논인버팅 앰플리파이어인데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non-inverting이죠. 그러니까 인풋은 자연히 포지티브 노드에 들어간다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풋은 포지티브 노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을 구성하는데 이때 피드백은 그냥 단순히 Vout에서 V인을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디바이딩을 해줍니다. 왜 디바이딩을 해야 되는지는 이제 수식을 전개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식을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 수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회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기본 수식 A0 곱하기 Vin1 빼기 Vin2가 Vout이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퀘이션은 Vout에 이 레지스티브 디바이딩 된 값이 Vin2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R2 플러스 R1분의 R2가 Vin2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마찬가지로 얘를 다 집어넣어 봅니다. 그러면 A0 Vin1 빼기 Vout R1 플러스 R2분의 R2는 Vout이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좀 더 쓰면 Vout은 Vout 1 플러스 A0 R1 플러스 R2분의 R2는 A0 Vin1이다. Vin1이 근데 V인이죠. 그래서 Vin1은 V인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되죠. 네, 이게 이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A0가 무한대다 라고 하면 1 플러스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죠. 그래서 얘가 어프록시메이션 될 수 있고요. 는 Vin A0 V인이 되고요. 얘가 여기서 이제 A0가 서로 상쇄되죠. 그래서 이 값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피드백을 저항 디바이딩을 썼는지가 나오는데요. 저항 디바이딩을 안 쓰고 그냥 만약에 아까 유니티 게인처럼 엮어버리면 그냥 Vin2가 Vout이랑 똑같아지죠. 근데 이 피드백 네트워크가 아웃풋을 균등하게 아웃풋을 일정 비율로 나눠줬죠. 그래서 실제 아웃풋보다 센싱되는 아웃풋이 더 작은 거죠. 근데 그 작은 아웃풋이 버추얼 쇼트에 의해서 V인과 같아지기 때문에 Vout은 증폭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본 듯이 증폭기로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저항 디바이딩을 통해서 아웃풋을 작은 값으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볼테이지 디바이더 형태의 피드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게 안 만들어도 사실 어떤 다른 방향으로라도 센싱되는 Vout, 즉 Vin2 값이 Vout에 비해서 일정 비율로 작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봤을 때 Vout은 Vin의 증폭된 형태가 되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증폭 비율, 여기서 이제 증폭 비율이죠. 이걸 나중에 전자회로 2에 가면 클로즈룹 게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8장에서도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클로즈룹 게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논인버팅 앰플리파이어의 클로즈룹 게인은 1 플러스 R2분의 R1이 됩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이미 다 수식 전개를 했죠. 그래서 A0가 파이나이트 하다면 아까 그 어프록시메이션 안 하고 풀어내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뭐 굳이 이거를 제가 풀어내진 않겠습니다. 직접 해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피니트 했을 때 우리가 갖고자 했던 값은 요건데 이만큼이 에러 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가 1이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이 에러, 너무 안 보이네요. 이 나머지 부분이 에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에러는 A0가 클수록 작아진다. 이건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0는 클수록 좋다 라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너닝벌팅 앰플리파이어의 익스트림 케이스를 볼 건데 R2가 0일 때랑 무한대일 때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R2가 0이라면 R2가 0이면 어떻게 되죠? 얘는 벌추얼 쇼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라운드죠. 그라운드고 0옴이면 얘는 스트롱하게 쇼트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V2의 전압을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피드백이 아니라 이 전압, V2에 들어간 전압이 Vout과 아예 무관하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피드백으로서 역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오픈 루프의 앰프처럼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작하게 되고요. 만약에 R2가 무한대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얘가 무한대면 이 인풋 임피던스도 무한대죠. 아이디얼 앰프에서. 근데 임피던스가 무한대라는 얘기는 곧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쪽 전류 패스도 없고요. 이쪽 전류 패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온 전류 또한 없어야 됩니다. KCL에 의해서요. 그럼 전류가 안 흐르면 R1 양단의 전압 강화는 생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저항이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쇼트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앞에서 봤었죠? 이거는 유니티 게인 앰프랑 똑같죠. 그래서 R2가 무한되면 유니티 게인 앰프가 된다 라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서서 non-inverting 앰플리파이어를 공부했으니까 이번엔 inverting 앰플리파이어를 이렇게 공부해 봐야겠죠. 자, inverting 앰플리파이어는 말 그대로 inverting, 그러니까 게인이 네거티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폴라리티가 바뀌는 거죠. inverting 앰플리파이어는 네거티브 쪽에 이제 인풋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인풋이 네거티브 쪽에 붙는 건 맞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는 그냥 단순히 네거티브 포트에다가 바로 연결을 했는데 이번 앰플리파이어는 R2를 거쳐서 연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도 네거티브 쪽 인풋을 사용하고 있죠. 이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피드백을 배우게 될 텐데, 피드백 챕터를 배우면서 배우게 될 텐데, 우리는 피드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거티브 피드백하고 포지티브 피드백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피드백의 일반적인 사용 용처는 정밀한 컨트롤입니다. 내가 원하는 전압에 딱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포지티브 피드백은 스피드입니다. 혹은 메모리. 발진을 일부러 유도해서 발진함으로 인해서 스피드가 빨라지거나 혹은 발진으로 인해서 히스테리시스가 생기는 메모리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나중에 2학기 때 피드백을 제대로 배울 때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게 될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전자회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포지티브 피드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자회로는 아날로그 OP앰프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OP앰프는 메모리 기능이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스피드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는 전자회로에서는 일단 포지티브 피드백은 여러분들이 배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네거티브 피드백만 이용하게 될 텐데 네거티브 피드백을 사용하다 보니까 피드백이 네거티브 텀, 그러니까 즉 네거티브 인풋 쪽으로 피드백이 붙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앞선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도 네거티브 인풋을 피드백으로 썼었는데 다만 거기서는 이제 진짜 인풋, 외부에서 입력된 인풋이 포지티브 터미널을 사용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었는데 지금 이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는 인풋도 네거티브 인풋에 붙어야 되고 피드백도 네거티브 인풋 쪽으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을 갈라놓을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R1과 R2가 들어가서 이제 분할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R2는 Vout과 Vin 사이를 이제 전압 차이가 있을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R1과 R2의 저항 비율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게인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도 또 그냥 수식을 한 번만 더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전개해 보면 마찬가지로 Vx 지금 Vin1은 0이죠. 0 빼기 Vx 곱하기 A0는 Vout입니다. 이거는 언제나 똑같은 수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피드백에 의해서 디파인 되는 전압을 보면 Vout 빼기 Vin에 이쪽은 이제 커런트가 인풋 터미널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은 오픈이라고 봐도 되죠. 그럼 얘는 그냥 순수하게 저항 디바이딩인데 인풋 전압과 아웃풋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저항 디바이딩이죠. 그래서 얘는 Vout 빼기 Vin 곱하기 R1 플러스 R2분의 R2 여기다가 Vin을 더 더해줘야 되죠. 얘네를 풀어내면 이게 Vx죠. 그러면 얘를 풀어보면 Vout R1 플러스 R2분의 R2 그 다음에 V 플러스 Vin 그 다음에 여기서 1을 빼고 나면 R1 플러스 R2분의 R1 이렇게 되죠. 이 Vx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보면 Vout은 Vout R2분의 R1 플러스 R2 플러스 Vin 곱하기 R1 플러스 R2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A0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A0가 무한대라고 친다면 이 Vout 텀은 어차피 무시될 거고요. 그래서 Vout R2분의 R1 플러스 R2 A0는 마이너스 A0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Vin 이렇게 되죠. 그래서 A0 서로 상쇄되고 R1 플러스 R2 상쇄되고 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거를 이 회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버추얼 그라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버추얼 그라운드라고 우리 이렇게 앞에서 계속 배웠잖아요. 어쨌든 얘는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Vx랑 요 두 개의 인풋 텀은 서로 똑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똑같으니까 Vx는 그라운드로 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전압적으로는 그라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요 R2에 흐르는 전류는 Vin 빼기 제로 그라운드 나누기 R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이 Vin 나누기 Vin R2분의 Vin이 되죠. 여기 이 회로를 잘 보면 R2에 흐르는 전류가 앰플리파이어로 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R1 쪽으로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IR2가 R1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전압 강화 VR1은 VIR2 곱하기 R1이고요. 이러면 R2분의 V인 곱하기 R1 해서 VR1은 V인 곱하기 R1분의 R2분의 R1 이렇게 되죠. 근데 요 Vout은 여기가 그라운드고 X노드가 그라운드고 이 VRO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디파인 됐기 때문에 Vout은 마이너스 VR1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지는 여러분들 마음이고요. 다만 제대로 푼다면 똑같은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